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포스코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상당히 좀 떨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포스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에 대한 기업 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채용 절차를 설명해드릴 포스코 인사그룹의 황수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채용 설명회는 총 4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가 걸어온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성장 경로와 그리고 복지 제도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영상을 보실 텐데요. 포스코가 걸어왔던 1968년부터 걸어왔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과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간단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으로는 포스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냥 뭐 딱딱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간단한 숫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18,000 그리고 19, 1이라는 숫자인데요. 어떤 숫자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첫 번째 18,000이라는 숫자는 현재 포스코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포항과 광양 그리고 서울 해외에서 18,00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9라는 숫자는 저희 포스코의 그 평균 근속 연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평균이 약 11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에 다니는 직원들이 약 19년을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1이라는 숫자는 포스코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약직의 인력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입사원들 최초에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의사라든지 이제 전문 계약직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1.3, 95, 46인데요. 1.3은 포스코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인력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년퇴직을 제외하면 극소수의 인원들 그리고 극소수의 인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95라는 숫자는 포스코에서 육아휴직을 하시고 이제 복직을 하시는 인원의 비율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육아휴직 후에 95%의 인원이 복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회사 다니고 싶은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6이라는 숫자인데 육아휴직을 하는 인원 중에서
남성 비율이 약 46%, 그래서 상당히 남성과 여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2020년 기준이고요. 20년 기준 작년에 상당히 이제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매출액 약 한 26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352억 원. 상당히 이제 작년에 이 정도의 규모가 나왔고요. 올해는 경기가 많이 회복되면서 이번 3분기에 포스코 영업이익이 약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아마 연간으로 환산하면 작년보다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 글로벌 포스코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약 24개국의 해외 법인 가공센터 사무소 등 64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근무자는 또 해외 18,000명 정도, 주재원이 5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WSD라는 그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가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년 철강사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약 1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포스코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조선, 그리고 에너지, 가전 등 다양한 이제 생활 곳곳에 포스코의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에 입사하시게 되면 어떤 성장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복지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약 9개의 직무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직무별 커리어 패스를 설정을 해서 직원들의 성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간에 그리고 직무 내에서 다양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내외 유학 그리고 해외 근무 등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하면은 아무래도 또 대기업이고 또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안정 자금 아니면 뭐 생활관 등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을 위해서 경조사비 그리고 출산 장려 지원금 등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라밸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워라밸을 위해서 유연 근무제 그리고 근속 기념 축하금 그리고 통근버스 교통비 등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사내보건센터, 심리상담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항과 광양에 처음 이제 최초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신입사원들을 지방에 배치하는 그 이유는 포스코의 그 기본이 제철소이기 때문에 핵심 역량인 제철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포스코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포항 광양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속 연수가 약 19년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단기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길게 근무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포스코 그 기본이 되는 제철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내의 그런 정책으로 지방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각 지역 간에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말 버스라든지 아니면 생활관 등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서 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 서울에서 계셨던 분들이 지방에서 생활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배치된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에 있는 그런 관광 명소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그 또 주변에서 또 열심히 또 나름의 그런 만족감을 또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경영 이념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고요. 경영 비전, 비즈니스 윗 포스코, 그리고 소사이어티 윗 포스코, 피플 윗 포스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그 경영 원칙과 행동 강령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포스코의 경영 이념에 대해서 한번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포스코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은 실천 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그래서 실천, 배려, 창의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포스코에 지원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에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공계 그리고 인문사회계 두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 분야는 생산 기술, 설비 기술, 공정 기술, 환경 그리고 안전 이렇게 5가지 직무로 나누어져 있고요. 인문사회계는 별도의 구분 없이 통합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직무별로 해당되시는 그런 전공들을 저희가 이제 옆에 같이 기재를 해 두었는데요. 이 전공은 이제 아무래도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전공들을 옆에 같이 기재를 해 두었고요. 이 전공이 꼭 내가 만약에 금속이나 재료 신소재 전공이다라고 하면 생산 기술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건 참고용으로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우대하는 사항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하는 인재라고 해서 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경험 등이 이제 있으신 분들 저희가 좀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를 보유하고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갖춘 인재, 그래서 봉사활동 그리고 혹시라도 뭐 모범 시민상이라든지 아니면 의인상 수상자들은 저희가 또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국가공인 전문 자격 보유자 그리고 인턴십 경험이 있는 분들도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최종 학교 성적 기준으로 100점 만점 환산했을 때 70점 이상이면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학점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4.5점 만점에 2.8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에 이공계는 토익 스피킹 110점 또는 오픽 IL 이상, 그리고 인문사회계는 토익 스피킹 150점 또는 오픽 IM3 이상이시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또 22년 1월 1일 이전에 병력을 마치신 분들, 그래서 1월 1일 이제 1월부로 입사가 가능하신 분들이면 모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2021년 하반기 공채 기준이고요. 내년이 되게 되면 또 채용 공채가 새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는 또 한번 새로 이제 발표되는 공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용 절차는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인적성, 포스코에서 보는 PAT를 보신 다음 그다음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전형 일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는 이미 지금 마감이 됐고요. 내년 이제 진행할 때 이 똑같은 절차로 일정은 살짝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포스코에 대한 기업 소개와 그리고 채용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사전에 좀 접수된 그런 질문들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 이제 물어보셨던 내용이 이제 채용 시 서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서류 심사에는 그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학교 전공 때 이제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어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자격증 등 이제 다양한 그 종목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점 기준이 몇 학기까지 인정이 되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학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누적 학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졸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입사를 지원하시는 그 시점 그 누적 평균으로 학점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차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1차 면접은 저희 AP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 직무 면접, 그리고 역사 에세이, 그리고 저희 포스코 관련된 그 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AP 면접 같은 경우는 사례 분석 및 발표 면접이고 저희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발표 자료를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PT까지 연계하시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은 전공 지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성 수준 그리고 지원자들의 그런 어떤 인재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 에세이나 아니면 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사 에세이는 저희가 그때그때 역사 그 에세이 문제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과거에 있던 어떤 그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수기로 작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은 어떤 면접인지에 대해서 또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치 적합성 평가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 포스코에 있는 각 직무별 임원분 그리고 인사 쪽에 이제 HR 임원께서 지원자들의 그런 인재상과 그리고 성격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신입사원분들은 지방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다음 질문은 이제 지방 근무 후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지방 근무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또 직무 순환이 또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기본 지식을 익힌 다음에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무계 분들보다는 조금 그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뭐 본사에서 그런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딱 적용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그때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채용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그 지원자분이 얼마나 포스코에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인재상 그런 것들에 이제 맞는 인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이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 내에서의 어떤 협업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근무 또는 해외 유학의 기회가 많은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 한 24개국의 한 70개 정도의 그 해외 법인과 사무소에서 모든 주재원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사하시게 되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 해외 원하시는 그런 특정 해외 법인이 있다면 그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면 포스코에 근무하시는 동안은 해외 주재원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신입 공채 기준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포스코의 그 대졸 초임 기준으로는 세전으로 어떤 성과금이라든지 현금성 복리후생 같들을 포함해서 약 한 5,50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그 또 설명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의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상당히 또 길기 때문에 생애 총소득으로 본다면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그 생애 총소득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기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연봉으로만 이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포스코만의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상 질문은 다 이제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네, 포스코 채용팀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포스코 채용팀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포스코 인사그룹의 황수하였습니다. 네, 포스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